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예전 90년대 중후반에는 조금 구석진 곳에 들어가도 통화가 안 된 기억이 납니다만 지금은 핸드폰 통화가 불가능한 곳이 거의 없잖아요. 끊어진 전화로 전화가 걸려오는 일도 없고 말이죠. 이번 이야기는 미리네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미리네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미리네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사연은 1997년 여름에 있었던 일이고요. 전 그때 입대하기 전이라서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아르바이트라는 게 그 자동차 와이퍼를 판매하는 일이었어요. 창고를 겸하는 10평 안 되는 작은 그 공간이 사무실 전부였고요. 사장 1명하고 부장이라고 부르는 사장 처남 둘이 운영을 하는 곳이었는데요. 직원이라고 해야 하나? 사실 거긴 정식 직원 개념이 없는 곳이었어요. 아주머니 몇 분하고 나이가 좀 있는 형 둘이 같이 일을 했었는데, 아침 일찍 사무실로 가면 이제 부장이라는 사람이 승합차로 사람들 태우고, 그리고 차량이 많은 그 주차장이 있는 곳에 가서 내려주면 거기서 이제 주차한 차로 가서 직접 와이퍼를 파는 일이었는데요. 그리고 저녁쯤 이제 부장이 와서 태우고 사무실로 가면 하루 업무가 끝나는 그런 일이었어요. 사무실이 작고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다들 친하게 지냈었는데요. 그러던 중 같이 일하는 형 하나가 이제 저 입대 전에 놀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 빼고 남자들은 다 예비역이었는데 그 입대 전에 이제 추억 하나 만들어 주자면서 말이죠. 그래서 그때 사장, 부장, 그리고 함께 일하는 형 둘, 저 그렇게 다섯이서 주말에 그 가평에 있는 민박집에 가게 됐네요. 그리고 갈 때 아버지가 이제 비상시 연락하는 그런 용도로 핸드폰을 가지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그 당시엔 핸드폰 그 기계도 비싸고 전화비도 엄청 비쌌잖아요. 지금처럼 통화 무제한 같은 그런 무료 통화가 있던 그런 것도 없었고, 어쨌든 그땐 핸드폰 가진 사람이 별로 없던 시절인데, 그래서 그 핸드폰 가지고 가라는 말에 기분까지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아버지 핸드폰을 보니까 액정이 깨져 있더라고요. 액정이 깨져서 이제 먹물처럼 번진 상태였는데, 그래서 이거 전화할 때 번호가 안 보이는데 걸리긴 걸리는 거냐니까 아버지가 전화 걸고 받는 데는 아무 문제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전화 걸고 받는데 문제 없지 하면서, 그러면서도 액정 수리비도 만만치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사용하시나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드니까 괜히 마음이 좀 씁쓸해지대요. 여튼 그리고 이제 여행 당일 아버지가 거실 소파에서 주무시길래 이제 아버지한테 다녀오겠다고 인사하려니까 어머니가 그냥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제 아버지 회식하고 들어오셔서 아직 취중이시라면서 말이죠. 그래서 전 그날 이제 조용히 안방에 있던 핸드폰 챙겨서 인사도 없이 나왔고요. 그렇게 다섯은 사무실 승합차를 타고 강원도 민박집으로 갔는데, 그 민박집이 산속마을 동네? 하여튼 완전 자연인이 된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는 민박집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엔 얼굴은 물론 이제 온몸을 긴 털로 덮은 그런 개가 2마리 있었는데, 집주인 할아버지가 삽살개라고 하시더라고요. 전 그때 태어나서 삽살개를 처음 봤는데 뭐라 그럴까? 그 털 정리가 안 된 대형 테리어종? 그런 느낌이었는데, 개들이 막 안기려고 그러고 난리에 난리도 아니었는데요. 그때 집주인 할아버지가 이제 달려와서 개들 떼어놓고 그제야 우리 이제 방에 들어가서 짐을 풀 수 있을 정도였어요. 짐 풀고 민박집에서 이제 닭갈비도 팔게 간단히 이제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소화도 시키고 바람도 쐴 겸 그 산길을 따라 올라갔는데요. 거기 산골짜기로 흐르는 계곡 옆에 작은 정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린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좀 하다가, 저 빼곤 다들 예비역들이니까 이제 죄다 군대 얘기였는데요. 그땐 귀가 쫑긋해져가지고는 이제 다 흡수를 해버릴 듯 그렇게 들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 도움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이었어요. 그렇게 얘기 좀 하다 보니까 금방 어두워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산이다 보니까 더 빨리 어두워진 것도 있었는데, 그래서 술이나 한잔 하자고 이제 내려가서 그 민박집 그 마당 앞에 평상이 있어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한잔하고, 그런데 거기 화장실이 이제 마당 끝쯤에 있었거든요. 시멘트로 대충 만든 그런 작은 재래식 화장실이었는데,
칸은 2칸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냄새가 그냥 바깥에 어디 구덩이를 파고 이를 보는 게 이제 더 낫겠다고 그런 말을 할 정도였는데, 그런 이유에서 이제 다들 최대한 이제 버티다 가고 그랬었죠. 근데 술자리가 끝나고 정리하고 다들 들어간다는데 그때 아주 급하게 신호가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서 이를 보는데 역한에 누가 들어왔는지 소리가 나는 거예요. 킥킥 웃기도 하고 문을 긁기도 하고. 그래서 전 사장이나 형들이겠거니 하고 이상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 일 보면서 말하는 것도 그래서 그냥 있었는데, 이번엔 화장실 바깥쪽, 그러니까 집 마당 쪽이 아니라 화장실 뒤편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면서 노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화장실 뒤편은 바로 야산이거든요. 거기에 애들이 놀 그런 곳이 없었는데 처음엔 민박집 애들인가 하다가 분명 그 집엔 집주인 할아버지랑 할머니만 있었거든요. 진짜 등골이 오싹해지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화장실에서 나와서 방 쪽으로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는데 그때 마당에 있던 그 삽살개 2마리가 쟤들을 빤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개들 눈이 막 안강으로 번뜩이는데 분명 절 보는 게 아니라 제 뒤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낮게 으르렁거린다고 해야 하나? 짖지 않고 뭔가를 경계하는 듯 말이죠. 그거 보니까 더 무서워지는 거예요. 뒤를 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좀 전보다 더 빠르게 걸어서 방으로 들어가고 방문 걸어 잠그고, 그리고 자리를 보니까 사람들은 이미 다 꿈나라고. 저도 애써 별거 아닐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뭔 일 나려고, 그러면서 제 자리에 누웠는데요. 그때 핸드폰에 깜빡깜빡 이렇게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벨소리가 나면 이제 사람들이 깨니까 그 나이트 모드? 그때는 그랬는데 그 무음 모드 있잖아요. 그걸로 해뒀는데 액정이 깨져서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전화가 왔는지 계속 깜빡깜빡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여보세요 하니까 치 하는 노이즈만 들리고, 그 뭐지 하고 끊으면 또 깜빡이고, 그리고 받으면 또 치. 이걸 한 100번 반복을 했었는데, 전 혹시 누가 아버지를 찾는 전화인가해서 이제 아버지한테 전화하신 거면 집으로 하시라고 그렇게까지 말을 했었네요. 제가 아들인데 전화기를 들고 나왔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 이제 깜빡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전화기를 끄고 누워있다가 잠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침에 자리 정리하고 나가려는데 집주인 할아버지가 와서는 어제 누가 그렇게 밤새 나갔다 들어갔다 했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쳐다보면서 나갔다 들어왔다 했었나 이제 확인이라도 하는 듯 말이죠. 그렇게 서로 쳐다보고 서로 아니라는 눈빛 주고받고 우리 사장이 우린 그냥 방에서 잤다고 말을 했더니 이 집주인 할아버지가 희한하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삽살개를 보면서 하는 말이 니들 뭐 봤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또 물어보지도 않은 우리들 보면서 하는 말이 쟤들이 영물은 영물이라고. 영감님이 그 개들을 데리고 산책을 할 때였는데요. 그 개들이 계곡에서 애 넷을 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사장이 대견하다고 그러면서 애들은 무사했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영감님 말이 그건 좀 안타깝게 됐다고. 개들이 애들을 건졌을 땐 이미 그 애들은 죽은 상태였다고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애들 건지고 경찰들이랑 와서 이제 어른들 찾으러 올라갔더니 놀러온 어른들은 정자에서 술들 마시고 다들 뻗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죽은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 말이 이 삽살개는 용맹해서 귀신을 봐도 짖지를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하면서 개들을 안고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짖지 않고도 귀신을 쫓아내는 개라면서요. 전 그때 그 말 듣는데 간밤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대요. 진짜 그땐 소름이. 그리고 전화 왔던 게 생각나서 이제 전화기 켜고 다시 켜고 이제 집에 알려드리려고 말이죠. 혹시라도 아버지가 모르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화기를 켰는데 전화가 안 걸리는 거예요. 제가 그러는 거 보고 이제 사장이랑 형들이 뭐 하냐고. 그래서 간밤에 전화가 왔었는데 치 하는 소리만 들려서 혹시라도 모르니까 아버지한테 알려드리려고 한다니까 다들 하는 말이 여기서 전화가 걸리냐고. 그러면서 자기들 전화기를 보는데 그때 다들 그 모토로라에서 나온 스타텍이라는 그 폰들을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자신들 폰은 안테나가 안 뜬다면서 제 폰을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여줬죠. 근데 액정이랑 깨져서 뭐 아무것도 볼 수는 없었고 자기들 폰으로 이제 전화를 해본 거죠. 그런데 먹통. 그래서
전화가 걸리긴 뭐가 걸리냐고. 산속이라 안테나도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땐 지금이랑은 다르게 확실히 이제 통화 불가능 지역이 많긴 했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확실히 거기는 안테나가 안 잡히는 게 맞았을 것 같은데요. 산속이니까. 그래도 간밤에 확실히 라이트가 깜빡인 건 맞는데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일들은 이제 그냥 가벼운 해프닝 정도로 생각하면서 끝났고 전 일행들하고 헤어져서 집에 왔는데요. 그때 아버지가 절 보시면서 어색하게 웃으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떠나기 전날 폰을 새로 바꿨는데 알려주지 못했다라고요. 새 폰은 다음날 일요일이라서 대기 등록 중이었고 기존 폰은 기지국 이동하면서 이제 전화번호 바꿀 생각에 그냥 끊어버렸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거실 테이블 위엔 아버지 말씀처럼 아버지의 새로운 스타텍 핸드폰이 있었고요. 전 그래서 도저히 간밤에 있었던 일들은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안테나가 안 잡히는 산속이라는 건 둘째치고 끊어진 핸드폰으로 전화가 온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말이죠. 미리네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맞아요. 예전엔 송신도 수신도 안 되는 그런 곳들이 많았죠. 그때 누구 폰은 연결이 되니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그런 곳이라도 가끔 안테나가 잡힐 때가 있었던 기억도 나는데요. 그런데 끊어진 핸드폰으로 걸려온 전화라 그것도 늦은 밤에. 그리고 미리네님 뒤를 주시하던 짖지 않던 삽살개 2마리. 그날 미리네님이 있던 그곳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